결정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자제력.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웰터 미셸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마시멜로 실험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20분 동안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관찰하는 실험이다. 만약 당신이 서너 살짜리 꼬마로 돌아가 이 실험에 참가한다면 마시멜로를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인가? 분명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뇌에서 자제력을 조절하는 부위가 성숙하는 시기는 비교적 늦은 편이다. 대략 사춘기 후반에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성인이 된 후에 성숙되기도 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현재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더 큰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뇌는 미래의 이득보다 현실의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제력을 키울 수 있을까? 자제력은 끊임없이 생성되는 무한 자원이 아니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 대신 과일이나 야채를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면 자제력을 잃고 쉽게 포기하게 된다. 또 어떤 일에서 이미 자제력을 사용했다면 다른 일에 대한 자제력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도 간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지시한 후 다시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최대한 웃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요구에서 자제력을 사용했기에 코미디 영화를 볼 때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소진된 자제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태로 복구되기 때문이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토머스 댄슨 연구팀은 특정한 훈련을 통해 자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지원자 A그룹에는 2주 동안 매일 원래 사용하던 손의 반대쪽 손을 사용하게 한다. 칫솔질을 할 때, 문을 열 때, 라이터로 불을 붙일 때, 마우스를 사용할 때, 물건을 들거나 컵을 사용할 때. B그룹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 이후 실험에 참여했던 지원자들에게 자기관리와 인생 계획에 관한 연설을 하게 했다. 이때 연설을 듣는 청중들이 그들을 모독하도록 설정했다. 청중은 그들에게 연설이 형편없고 그따위 주제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저 시간 낭비였다고 말하며 자극했다. 그런 뒤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자에게 공격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을 하게 했다. 그 결과 2주 동안 반대쪽 손을 사용하며 자제력 훈련을 한 A그룹은 공격성이 크게 감소했는데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은 B그룹은 컴퓨터 게임에서 강한 공격성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자제력도 기술처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2주 정도의 훈련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자제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 남성들의 경우 미녀 앞에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남성은 미녀 때문에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경쟁 본능 때문이다.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심리학자 윌리엄 본 히펠 교수 연구팀은 젊은 남성의 모험심과 미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다.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젊은 남성 앞에 미녀가 나타나면 그들은 위험한 동작에 도전했다. 이때 그들의 타액을 분석해보니 미녀가 나타났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여성의 자제력은 생리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자 카렌 파이는 대부분 여성은 생리 10일 전에 충동적인 소비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리 전의 호르몬 변화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데 쇼핑을 하면 이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제력이 약한 사람의 다이어트 방법.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 보상을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상 메커니즘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케빈 볼프 연구팀은 다이어트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원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달성 복권을 나눠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보상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매일 현금을 적립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월말까지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고 달성하면 적립금도 얻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에는 현금 보상 없이 다이어트에만 집중하게 했다. 이들의 목표는 넉 달 안에 7.26kg을 감량하는 것이었다. 4개월 뒤 직접 보상을 받은 첫 번째 그룹은 평균 6kg을 감량했고 두 번째 그룹은 6.5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룹은 2kg을 감량하는 데 그쳤다. 직접적인 보상은 물론이고 예상된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상식 다이어트 효과는 확실했다.